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경망 그리고 그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그 아주 큰 신경망을 훈련시킬 때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망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신경망은 일종의 그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어떤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신경망의 동작 원리를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점점 복잡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택 가격 예측 문제는 그 신경망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일 신경세포로 구성된 신경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 그 집의 크기에 따른 그 가격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집 가격이 지금 표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집 가격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새로운 집의 크기를 알 경우에 그 해당하는 집의 가격은 얼마가 될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와 같은 예측하는 문제를 이와 같은 기존의 그 집 가격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집 가격에 그 트렌드가 있죠. 즉 집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데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지금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즉 이와 같은 트렌드로 집 가격이 변화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집의 크기가 0이 되면은 당연히 더 이상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평축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가격이 0이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 크기와 비례해서 그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예측을 우리가 이러한 그 함수 형태로 우리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대충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즈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과값으로 그 프라이스 가격이 나오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동그라미가 이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을 예측해내는 어떤 함수 또는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동그라미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경세포 하나를 우리가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와 같은 단일한 뉴런 보통 뉴런 하나만으로도 이와 같은 입력에 대한 결과값을 예측하는 이러한 소위 학습이 가능하고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양의 함수가 아주 독특한 모양이죠. 단순한 직선도 아니고 여기서 꺾여 있는데 아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는 렐루라고 보통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부릅니다. RELU. 이 렐루는 뭐의 약자냐면요, Rectified Linear Unit. 자, 여기 보다시피 선형적인 유닛이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Rectified Linear Unit 이렇게 약자로 해서 렐루. 보통 모양을 우리가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0이 되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를 렐루 함수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함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 훈련 그 기존의 자료로부터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0보다 크면은 그 가격 그 사이즈에 맞는 그 비례하는 그러한 가격을 출력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함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단순한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뉴런으로 구성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 복잡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그 레고 블럭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레고 블럭을 많이 쌓아서 아주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이 뉴런 하나를 여러 개를 쌓아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이 복잡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도 그 인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사이즈만으로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죠. 실제 그 집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우선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해서 사이즈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집에 방이 몇 개 있는지도 또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Number of bedroom.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인풋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그 영향을 그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거는 그 패밀리 사이즈와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좀 많으면 좀 큰 집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적절한 그런 집들의 가격은 얼마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집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편번호가 사실은 그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번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 코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우편번호가 나타내는 거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역세권이냐 아니냐, 아니면 서울이냐 지방이냐, 도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그 우선 그 생활 환경이 그 좋게 되어 있느냐 나쁘냐 등등이죠. 이와 같은 거는 또 다른 그 우리가 표현식을 그 표현을 하다 보면 걸어갈 수 있는 뭐 거리냐 뭐 등등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walkability라고 해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그 마켓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 편의시설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이 이 우편번호 또는 그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주민의 말하자면은 그 부유한 정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줍니다. 집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집 가격 그 결정하는데 이 주민의 그러하자면 그 소위 부유한 정도와 그 지역 요런 위치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스쿨 퀄리티하고도 보통 많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학군이라 그러죠, 우리가. 스쿨 퀄리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가격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패밀리 사이즈나 아니면 워커빌리티나 아니면은 그 학군 관련된 그러한 그 소위 특징들이 소위 모아져서 그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그 앞에서는 그 단순하게 사이즈 하나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뉴런을 구성을 한번 해봤지만, 지금은 이와 같이 좀 더 많은 특징들, 우리가 여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입력 X가 이제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지금 4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특징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의 계산을 거치는지 몰라도 그 결과값이 이와 같이 Y로 그 프라이스 값으로 출력이 되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사이즈와 넘버 오브 베드룸이 패밀리 사이즈와 관련된 어떠한 그 지표로서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이거는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줄 거다. 등등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소위 히든이라고 놓고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네트워크가 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이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입력과 출력을 준 후에 그 사이에 있는 관계성은 스스로 그 훈련 자료를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네 가지 종류의 인포메이션 또는 특징을 사용해서 그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하면 이와 같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입력의 특징들, 즉 사이즈, 넘버 오브 베드룸, 집 코드, 웰스라고 했던 요 네 가지의 그 입력 값들이 들어가서 이 결과값으로 출력값으로 y값, 프라이스가 그 출력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겠죠. 자, 그런데 앞에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그 소위 x1과 x2, 즉 그 사이즈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그 구상을 할 때 이거는 패밀리 사이즈와 관련된 그런 노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한번 가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 사이즈와 그 베드룸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집 코드와 웰스까지도 연결이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 기존 입력된 그 여러 개의 특징들의 일부분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꼭 반드시 패밀리 사이즈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그 추정을 해서 어떠한 파라미터를 추가로 만들지는 그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소위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 노드들의 어떤 그 계산하는 과정 또는 계산 방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그 훈련 자료 우리가 입력 X와 Y로 주어지는 이러한 그 훈련 자료 세트를 주면서 여러 개의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 가장 적절한 이런 그 소위 노드의 값을 계산하는 계산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소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네 가지의 그 입력값이 들어가서 즉 x는 네 가지의 입력값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계산돼서 하나의 값만 y값이 출력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된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를 하나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